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전체적인 지수들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장 막판에 조금씩 빠지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방어를 해내면서 3.57%나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틀 전부터 이제는 시장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박스권을 탈출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들이 존재하던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 봤자 결과적으로 꺾여 내려가는 흐름이 된다면 우리가 물려버리게 된다는 경험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타이밍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자, SOXL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10%가 넘는 수익을 확실한 구간에서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상승폭이 끝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스권을 탈출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상승이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요한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은 20일 매물대로서 최근에 잡혀있던 이 박스권을 통과하는 모습이 나와줬던 것이고, 그럼 더 길게 보았을 때 고점부터 지금까지 잡혀있는 매물대라고 한다면 자, 3달 정도의 기간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 100일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100거래일 동안의 이평선을 살펴본다면 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한 번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도 상방을 지켜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빠진 흐름이 나오더라도 재상승으로 이어갈 만큼 하단의 지지 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승이 나왔다고 매수 매도를 잦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지금부터는 주가를 쭉 지켜보는 흐름으로 보유 전략을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도가 나가야 되는 기준도 있겠죠. 올라가던 종목,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 평상에 헤드크로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5일선이 21선을 하방 돌파하는 흐름으로 단기 추세가 꺾여 버린다면 그때는 여기서 또다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나올 때까지는 보유를 하되, 그러한 변곡점이 발생을 했을 때는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추세라던가 움직임, 정배열이 무너진다거나 특이점이 발생할 때까지는 보유 전략을 통해서 이익을 계속 극대화해주고, 어제도 그저께도 강조를 드렸지만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랠리를 기대하면서 움직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배 레버리지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조금은 다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상방에 100일 저항 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원지수 자체가 이미 이 부분을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위쪽에 있는 저항대는 하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지수 자체가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평단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세 달 동안에 만들어졌던 주요한 매물대 자체는 이미 평균적인 가격으로 보았을 때는 하방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보유적인 전략, 수익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지금은 조금 묵직하게 투자가 들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주식들도 괜찮아지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폭등이라는 느낌보다는 박스권만 만들어줘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만 보더라도 자, 엔비디아가 0.43%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는데 전체적인 지수 자체는 3%가 넘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가 질주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배열 흐름 자체만 무너뜨리지 않고 박스권 흐름, 즉 폭락 흐름만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충분히 반도체 다른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적인 반도체주에서 좋은 실적이나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인텔 같은 경우도 괜찮은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말씀드린 이후로도 한 5% 가까운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인텔 같은 경우는 역배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방에 있는 이러한 저항 라인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자, 요 인근에서는 수익을 한 번쯤 실현해야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정배열 흐름에서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는 움직임이고, S&P 500 그리고 SOXX, 러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QQQ 기술주 같은 경우도 추세를 살려가는 움직임이어서 그나마 불확실성을 조금 벗어나서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중에 이렇게 조금 변동이 나오는 이유는 이전에 워낙 큰 변동성을
상승을 겪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 매물들이 출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도 여전히 불안감 속에서 보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물량들이 털어내게 된다면 또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군중심리에 휘둘리기보다는 앞서 강조를 드렸던 특이점, 그러니까 나만의 특이점을 설정을 해두고 이것이 발생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와 매수 전략, 오히려 조금 빠지더라도 파동상의 저점부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주는 이러한 전략으로 연말까지의 투자를 끌고 나가시는 것이 저는 좀 더 공격적이면서도 시장의 상승에서 포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비율을 자주 바꾼다기보다는 불확실한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순간에도 조금은 비관론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간에서 저는 매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지켜냈지만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단기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반도체 지수만 보더라도 종가를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쪽에 매물대가 있고 하방에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수로 언제쯤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단기평을 회복을 하고 그 상황에서 21선을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특히나 100일선 같은 중장기선 자체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돌파하는 초입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워낙 낙폭이 컸던 입장이어서 다른 지수들보다도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하시면서 수익화 전략을 고민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스닥이나 S&P 500 그리고 QQQ, IVB 같은 이러한 종목들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S&P 500 같은 경우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정폭을 크게 가져가지 않고 전고점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별적인 종목, 예를 들어서 시총이 한 1조 정도 되는 종목이 시세를 받아서 올라갈 때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지수기 때문에 자금적인 압박에 피로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어서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1조, 2조, 10조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몇십 조가 되는 자금들, 몇백 조가 되는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 신고가를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로도가 생길 수가 있고, 이 자금들이 특정한 섹터로 또 옮겨가면서 특정 섹터를 밀어 올리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S&P 500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위치, 오히려 QQQ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추세를 살리고 있고 전고점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을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기술주, 특히나 테크주,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지금의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가장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개별적인 종목을 공략을 하거나 지수 자체를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는 투자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가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여전히 추세 무너뜨리지 않고 움직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특이점이 발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매물대가 존재를 하는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흡수를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별주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거는 더 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를 신고가를 쓴다는 거는 시장의 전체적인 자금이 필요하겠지만, 개별적인 종목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는 매물대가 사라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아직은 보유 전략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최근에 만들어 놨던 지지부진한 박스권, 답답한 구간을 돌파하는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지수들이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후부터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상승이 나오는 동안에는 우리가 보유적인 전략으로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만 고민을 해주시면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통해서 인사이트 얻으시고 더 성공적인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